지방선거 정보를 전해드리는 선거레이더 시간입니다. 오늘은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치열한 막판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는 강원도지사 후보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강원도지사 후보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당의 이제 전략 공천을 받은 이후에 그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뛰어들 것이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셨는데 바쁘게 움직이고 계신데 현장에서 좀 느끼는 판세 좀 어떠신가요? 이제 발표되는 여론조사에서는 뒤지고 있는데 바닥 민심에서는 이기고 있다는 체감이 많이 있습니다. 12년 전에 도지사 선거 할 때도 6일 전이 한 마이너스 11% 졌거든요. 근데 결국은 9%를 크게 이겼는데 지금 만나 뵈면 인물은 이광재 아닌가, 강원도는 이광재한테 맡겨야 되겠다. 이게 저는 바닥 민심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오늘 갤럽의 여론조사 보면 춘천에서 제가 한 4% 이기는 걸로 나왔는데 또 어제 여론조사 보면 또 춘천에 지는 걸로 나오고 있는, 요동치고 있는, 그러나 바닥 민심은 확실히 이광재한테 오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렇군요. 자신감 좀 내비치고 계신데, 자 이제 처음에 이제 장구 끝에 도지사 출마를 결심하시게 되면서 당의 전제 조건을 제시를 하셨어요. 근데 이거를 또 그 약속을 서류로 받으셨다고 들었는데 당의 그 제안한 조건, 주요 내용, 그 당의 지원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시죠. 강원도를 살리기 위해서는, 강원도에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특별자치도가 필요하다. 네. 강원도에서 새로운 교육을 만들려면 특별자치도가 필요하다. 생각을 했고, 그래서 특별자치도를 5월 중에 통과시켜달라고 해서 그걸 각서로 받은 거고요. 인수위원회는 2025년까지 한다라는 거였지만 저는 이걸 계속 밀어붙여가지고 결국은 5월 국회 중에 그 강원도 특별자치도가 통과되게 됐습니다. 이광재 후보가 지방선거 전에 강원도민들에게 드리는 특별한 선물, 강원특별자치도입니다. 더 근데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도 이광재가 해내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강원특별자치도 관련해서 되게 상당히 좀 기대도 많이 되고 있고 사람들이, 그런데 좀 법안에 대해서 좀 더 보충이나 이제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도 좀 있는데 그것까지 이제 계속 이어 나가실 방침이시군요. 자, 이제 장기간의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거의 모든 선거 출마자들이 가장 시급한 현안, 이게 사실 먹고 사는 문제, 이제 경제 문제와 일자리를 좀 꼽고 있는데요. 예, 이광재 후보께서는 좀 강원도 경제 살리기 위한 그 10대 기업 유치를 공약하셨는데 좀 어떤 내용인가요? 저는 결국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일자리, 소득, 그죠? 그다음에 교육, 의료, 문화, 이게 제일 핵심이라고 보는데요. 그 중에서도 또한 가장 으뜸은 일자리일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저는 포스코 미래사업부, 삼성의 스마트헬스 미래사업부, 현대자동차의 미래사업부, 이게 강원도와 맞는 거를 유치해야 되겠다. 만도가 있기 때문에 미래자동차가 가능한 것이고, 네. 우리가 삼성 SDS가 데이터 센터를 춘천에 가지고 있고 원주가 의료 데이터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의 스마트헬스가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도내 기업과 그 10대 기업을 연결한다. 두 번째는 많은 대학생이 졸업을 해도 취직이 안 된다고 하고 또 기업에서는 사람을 못 구한다고 애를 먹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도내에 있는 기업과 대학과 미래 대기업과 계약학과를 맞아가지고 만들어서 졸업을 하면 취직이 되는 그런 것을 만들어낼 때 결국은 강원도가 인구 소멸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일자리 도지사가 필요한 거죠. 또 하나는 교육 도지사죠. 옛날 춘천고등학교, 원주고등학교, 강릉고등학교가 명문대학을 막 100명, 200명 들어갔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뭐 춘천 전체에서 뭐 몇 명 안 되잖아요. 지금 10세에서 19세 사이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엄청 서울로 나가고 있거든요. 저는 아마 교육에 성공할 수 있다면 아마 명문대학을 과거처럼 100명, 200명 하면 아마 강남이 저는 춘천, 원주, 강릉으로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자리와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지금 가만 말씀 들어보니까 사실 기존에 살짝 있었던 인프라를 활용해서 이제 완성을 시키는 모습으로 좀 보이고 있는데요. 예, 뭐 대기업들을 유치하신다는 게 원주, 횡성, 춘천 뭐 이런 쪽에
기반을 통해서 좀 유치를 완성시키겠다 뭐 이렇게 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네요. 최근에 이제 수도권 1시간 철도 생활권을 비전으로 한 이제 9대 철도 공약도 좀 발표하셨는데 이 내용도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이제 그 강원도는 교통 오지가 아니고 수도권에서 1시간이면 갈 수 있다. 수도권하고 그 우리가 같은 생활권에 들어가자는 건데요. 안정환 프로젝트입니다. 안심하고 철도는 안심할 수 있고 정확한 시간이 있고 그다음에 환경 문제를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수서와 원주 강릉, 수서와 이제 원주가 연결되면 34분, 강릉까지 1시간, 강남에서 강릉 1시간, 그다음에 우리가 구리에서 춘천 속초까지 1시간. 이렇게 될 때 결국은 이 강원도가 수도권의 그 생활권이 되면서 일약 일어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물론 철도는 거꾸로 가는 것도 있어요. 도로라고 하는 거는. 그다음에 이쪽에서 우리가 결국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좋은 교육 환경, 의료 이걸 만들어내면 수도권에서 강원도로 이동하겠죠. 그렇군요. 사실 수도권 집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예, 이쪽으로 좀 오는 것도 있을 그렇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서나 판교에서 32평이면은 뭐 어마어마한 가격이잖아요. 예. 근데 우리 원주나 강릉, 춘천에 오게 되면 그렇지 않잖아요. 네, 그렇군요. 근데 이번에 좀 사실 예산 삭감도 있어가지고 좀 아쉬운 면이 있었는데 그걸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좀 아쉽게 생각되는 게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강원도 출신에서 중고등학교 나온 장관 없죠. 네, 예. 청와대 수석 1명도 없죠. 강릉 재진관의 철도 예산은 국정과제에서 빠져 있죠. 근데 이번에 예산도 삭감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여주 원주 간의 그 조기 착공하겠다는 거는 윤석열 후보의 가장 강력한 공약이었어요. 네네. 근데 저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착공해야 된다라고 해서 예산을 다 따놨는데 네. 이 예산을 아직 예산이 7개월이나 남았는데 예산을 못 썼기 때문에 예산을 줄이겠다라고 하는 게 마음에 안 들고 네. 이게 말이 안 되고요.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자재값이 많이 올랐어요. 네네. 기존 예산 가지고는 절대 그 공사를 못 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예산이 남아도 더 줘서 지금 야간 돌관 공사를 해서라도 물론 이게 옛날 방식이죠. 그래서 지금 조기 착공을 해서 빨리 완성을 해야 되는데 이 예산을 깎는다는 것도 그다음에 우리가 정선 예산도 깎고 태백 미로 예산은 제가 389 태백까지 완성한 게 벌써 10년 넘었는데 이걸 아직도 지금 완성 못하고 또 깎는다는 거는 네. 강원도를 너무 무시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예, 최근에 이제 각종 인터뷰 그리고 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도 그 질문이 좀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바로 지난해 말 좀 뜨거운 이슈였던 강원도청사 신축 이전 문제에 대한 질문인데 이거 어떻게 좀 계획하고 계신가요? 저는 도청사는 신축은 지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건물이 노후돼서 이제 네네. 옮길 때가 됐습니다. 너무 작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거 그 강원도 특별자치도의 수부도시는 저는 춘천에 확실하게 짓습니다. 근데 제가 다녀보면 이광재가 도지사가 되면 도청을 원주로 옮긴다는 이 예. 괴담을 끝없이 퍼뜨리는 분들이 계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청사만 가지고는 경제 효과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저는 춘천의 교육 도시이기 때문에 교육 테마파크하고 그 청사구가 같이 있으면 춘천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 더 하나는 이제 이사를 가게 되면 우리 요선동이나 그 앞에 중앙시장이나 상권이 어려워지잖아요. 이걸 대체했을 만한 확실한 것도 같이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계속해서 원주로 안 오고 춘천에 있을 거다. 춘천에 지을 거다 그러는데 계속해서 소문이 돌고 아니다 계속 그 보도자료를 내시고 이러는 건 왜 그럴까요? 그게 저는 이거 괴담이라고 보는데요. 예, 예. 그 일부 별로 좋지 못한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의도적으로 자꾸 퍼뜨리는 것 같아요. 그래 육동한 시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네, 그리고 어떻게 도청을 어떻게 옮깁니까? 네, 예.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특별자치도가 되게 되면 그 수부도시로서 훨씬 더 강력한 위상을 가지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네. 할 생각이고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레고랜드 춘천 레고랜드가 개장을 했거든요. 이제 이광재 후보께서 도지사 재직 시절에 그 수행했던 그
레고랜드 사업 추진 발표도 그때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레고랜드를 둘러싼 논란도 상당히 좀 많이 있었고 아직까지 좀 계속되고 있어요. 이런 논란의 해법 그리고 레고랜드의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예. 제가 그래서 춘천에 그 민박하고 펜션에서 자는데요. 네네. 레고랜드 때문에 방을 잡기가 쉽지 않아요. 아 예. 예, 근데 레고랜드를 빨리 활성화시켜 가지고 레고랜드가 당초 약속했던 2,800억을 빨리 투자를 받아내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레고랜드가 이 12세까지만 하게 돼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교육 테마파크를 인근에다 만들면 훨씬 좀 강력한 것이 되겠다. 잡월드나 이런 거죠. 네. 또 한쪽에서 서면에는 그 문화진흥원이 있는데 우리나라 주요 방송사의 스튜디오, 그다음에 아카데미가 올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 이 스튜디오하고 저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유치 경쟁에 뛰어들게 될 한국예술종합대학이 같이 오게 되면 춘천이 또 하나의 문화 콘텐츠 도시로서 거듭나지 않을까. 그럼 레고랜드가 있고 교육 테마파크가 있고 이쪽에는 문화 콘텐츠가 있으면 그러면 춘천이 행정과 교육과 문화 이 세 개를 갖는 때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레고랜드도 훨씬 안정화될 거라고 봅니다. 하나 더 보태면 수변공원이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저는 네네. 물 위에서 하는 공연이나 그 공연 같은 것을 만들면 연극 이런 걸 만들면 훨씬 더 레고랜드가 품격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만히 말씀 들어보니까 일자리도 그렇고 뭐 지금 레고랜드 문제도 그렇고 한 가지만 보는 게 아니고 연계된 것들을 통해서 모든 문제 해결을 좀 찾아가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결국은 우리도 장사가 모여 있어야 장사가 네. 잘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양한 선택지를 두고 결국은 이게 교육이라는 거하고 문화라는 게 연동돼 있을 때만 네. 이 레고랜드가 훨씬 더 강해질 거라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번에 좀 민감한 질문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지방선거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철저하게 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좀 높아지면서 일각에선 이강재 후보께서 그 전과와 병역 문제 다시 거론되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이거 진짜 선거 때마다 수도 없이 나온 얘기고 네, 그때마다 강원도민들이 저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저는 정말 정치가 좀 수준이 높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제가 노무현 대통령의 기일이었죠. 네, 우리가 많은 가슴 아픈 사연을 우리가 안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좀 정치가 좀 희망 중심으로 비전 중심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강원도민들이 그러더라고요. 남 험담하지 마라. 자기 얘기만 하라. 국민을 바보로 알지 마라. 라고 예. 하던데 저는 그 길을 가려고 합니다. 선거 때마다 수없이 나온 얘기 이젠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의도해서 된 건 아니었고 그때 당시 뭐 민주화 운동과 함께 뭐 이렇게 생긴 전과들이었으니 그거는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론조사 결과상 사실 아직까지 좀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곳에서는 크게 뭐 뒤지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어떤 전략으로 좀 임하고 계실까요? 하나는 결국은 저는 하나는 손흥민 전략인데요. 손흥민 선수. 손흥민 선수 골을 잘 넣잖아요. 일을 잘하는 사람.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여야를 왼발 오른발로 손흥민 선수가 다 잘하는데 네. 결국은 여야 협치를 할 수 있는 사람. 결국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가 결국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또 하나는 50대까지는 제가 거의 다야. 여론조사 앞서는데 네. 연세 드신 분한테 제가 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버스비를 65세 이상 무료로 한다. 왜냐하면 서울 시민들은 지하철을 무료로 타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33만 연세 드신 분 중에 좀 독거노인이나 장애가 계신 분, 가난하신 분은 전수조사를 실시해가지고 제가 일정한 수당을 들여서 밥 문제는 해결을 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신바람 나는 스마트 경로당인데요. 거기서 우리가 노래 교실도 열고 치매 예방 프로그램도 하고 와이파이를 무료로 설치하고 이렇게 할 생각인데요. 그러려면 우리가 노인회 지회장님, 그다음에 경로당 회장님, 그다음에 우리 총무나 사무장님한테 일정량 수당을 드려야만 신바람 나는 경로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노인복지관이 좀 더 서비스 질이 높아야 되고요. 그리고 저는 운동하시는 분을 위해서 파크 골프장을 많이 만들 생각입니다.
하천 부지에 파크 골프장을 만드니까 일단은 운동을 좀 많이 하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깨끗해지잖아요. 하천 주변이 그렇죠. 풀밭으로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파크 골프장을 좀 많이 만들 겁니다. 그래서 저는 효도하는 도지사가 될 겁니다. 어르신 여러분, 저 이광재를 좀 도와주십시오. 꼭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일의 결과로서 그런 자녀들의 교육을 성공시켜서, 그리고 어르신들이 살다 보니까 이런 일도 있구나라고 하는 효도하는 도지사가 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뭐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뭐 효도하는 도지사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출마 선언 이후에 도내 청년들과도 소통에 좀 많이 공을 들이셨던 것 같은데, 청년들에게 가장 많이 들은 얘기, 그리고 이를 좀 정책에 어떻게 반영할 건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청년들에게 가장 많이 들은 얘기는 일자리가 없다는 거였습니다. 네. 근데 기업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사람을 못 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배우는 거하고 일하는 거가 서로 미스매칭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대학을, 국립대학은 물론이고 사립대학을 대대적으로 지원할 겁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지원할 거고, 학생들이 약 10만 명 되거든요. 네. 그 대학생들이. 네. 그래서 그 대학교를 지원해서 졸업하면 취직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거 하나 하고요. 두 번째, 대학생들이 원하는 건 생활비가 너무 비싸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일정 주거비 부분을 일정 보조할 거고요. 그 다음에 지역 주민들과 협의가 된다면 저는 조금 더 그 숙소를 늘려서, 근데 카이스트에서 하는 방식인데 학교 안에다 기숙사를 지니까 사실은 동네 원룸이나 장사하시는 네. 반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네. 학교 바깥에 아예 그 기숙형하고 벤처를 같이 지어가지고 상권도 좋아지고 학생들은 비용을 떨어뜨리는 이런 방식도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이건 지는데 시간이니까 학생들한테 약간의 그 숙식 보조비는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이 보조금이 나간다 그러면은 이 집값이 또 동반 상승할 수도 있는 이런 것도 좀 있을 그러니까 텐데. 이제 예를 들면 과거에 원주시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점심을 쿠폰을 무료로 줬거든요. 왜냐하면 예. 한 명이 강원도로 오면 80만 원이 생기거든요. 네, 예.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원주가 국회의원을 2석으로 늘렸어요. 네. 저는 지금이 춘천이 적기다. 이 도내 학생들하고 교수님들 전부 주소지 이전 운동을 하게 되면 5천 명만 늘리면, 그러면 다음에 국회의원이 2석이 됩니다. 네. 그러면 한 분의 학생이 올 때마다 약 80만 원에서 100만 원이 생기니까 우리가 이 재정을 가지고 학생들한테 쓰면은 좋잖아요. 일석이조죠. 예. 네. 그렇군요. 그 좀 제가 듣기로는 원주에서도 뭐 학원비, 어떤 후보께서 학원비를 지원해주겠다. 그런데 또 학부모들은 일부 걱정을 하는 게 학원비가 또 그러면 동반 상승하지 않겠냐, 뭐 이런 것도 걱정을 좀 하시고 있는데, 숙소 아이들 주거비도 좀 동반 상승은 좀 없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대책도 좀 함께 네.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학원비는 아니고 이제 네. 돌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초등학교 마치고 왔을 때 돌봄 부분을 해달라는 게 엄마들이 아주 강력한 요청이죠. 아빠, 네. 엄마, 그 아이들이 행복하게 지내려면 저는 돌봄을 확실하게 지원할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강원도민들께 한 1분 정도 남았거든요. 강원도민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강원도민 여러분, 강원의 아들 이광재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강자 원자이기 때문에 제가 강원의 아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에 국회의원에 가만히 있으면 편한 길을 가는데, 이 승부를 알 수도 없는 정권 초에 도지사 출마를, 그 어려운 길을 왜 가느냐고 많은 분들이 만류했습니다. 근데 저는 강원도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강원도민들에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강원도를 정말 멋진 곳으로 일자리, 교육, 의료, 그리고 연세드신 분이 행복하게 사는 곳으로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여의도에서 이 지지고 볶는 죽음의 정치를 끝내고 강원도에서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 싶습니다. 강원도민에게 보답하고 싶습니다. 일하고 싶습니다. 꼭 좀 도와주십시오. 일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영혼을 바쳐 일하겠습니다. 네, 영혼을 바쳐 이르겠다 말씀하셨는데, 예, 뭐 그 마음 저 닿았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강원도지사 후보와 함께한 선거레이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